네, 전문가들만 모십니다.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 자리에서 또 뵙다니. 1년 전? 1년 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알아두면 좀 좋을 만한 내용들, 특히나 이제 고소 관련해서, 소송 관련해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한테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예, 고소라는 것은 이제 범죄 피해자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그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말하는 이제 의사 표시입니다. 고소 내용을 이제 일반인 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고소를 한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 어떤 법원에 대해서 어떤 금전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재판과는 다르다라는 점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 고소 또 민사소송? 이게 다른 두 가지로 큰 게 형사소송 절차와 민사소송 절차가 있고, 고소는 이제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이제 수사가 되고 형사 재판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군요. 일단 어렵네요. 네. 변호사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때 고소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형사 고소를 해야 되나요? 민사소송을 해야지 어떤 게 더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개 다 하셔야 된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두 개를 다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예습을 해야 됩니까? 복습을 해야 됩니까? 비유가 아주. 똑같죠. 공부 잘하려면 예습하고 복습 다 하시는 게 맞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이 특히 이제 형사 고소를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상대방한테 전화를 가고, 이제 상대방이 이제 두려워서 전화를 와서 미안하다, 내가 어떤 피해 보상을 해줄 테니까 고소 취하해달라, 이렇게 되면은 뭐 한두 달 만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사 고소를 많이 선호를 하셨는데, 또 요즘 제가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재산범죄 같은 경우, 뭐 사기, 배임, 횡령, 특히 이제 규모가 클수록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뭐 그냥 소위 말해서 뭐 그냥 갔다 오지. 내가 그냥 보상을 하느니 그 돈 내가 어디다 은닉을 하고 그냥 내가 뭐 갔다 오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도 병행해서 하는 것을 좀 원칙적으로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럽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피해자를 고소 대리를 해본 적도 있고, 범죄 피해자를 이제 변호한 적도 있는데, 이제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한테 합의를 해줘야지 이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자한테 여력이 되는 한은 좀 이제 합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지만, 이제 귀엽고 뭐 전혀 돈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가서 살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 몰라 뭐 이런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사실 그 사람이 전과 뭐 몇 년을 살다 온다 이거보다는 자기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는 게 사실 좋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도리어 쉽게 막 합의를 하거나 피해 보상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지 어떤 게 좋을까? 일단은 선임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떤 변호사님들한테 뭐 여쭤봐도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간단한 사건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이제 폭행을 당했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뭐 CCTV가 명확하게 있다, 그래서 어떤 범죄 성립에 다툼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뭐 혼자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 상대방이 부인을 하더라도 CCTV를 보면은 누구라도 얘기, 뭐 당신이 범죄 저지른 게 맞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혼자 고소를 하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범죄 성립에 이제 좀 다툼이 있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경제 범죄, 뭐 사기, 배임, 횡령, 뭐 영업비밀 침해, 이런 경우에 좀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고, 증거도 좀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서 좀 필요한 증거들이 좀 각자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되고
또 어떤 범죄를 입증시키기에도 좀 증거가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증거가 더 유리할지에 대한 선별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일반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범죄 피해를 받아서 수사기관이 고소를 하면 그럼 수사기관이 다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또 이제 현실은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수사관 입장에서도 뭐 사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해 가서 그다음에 증거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야지 더 그 형사 절차도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좀 유리하고 사건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그렇죠. 이게 일반인과 변호사가 이제 그 상황을 맞습니다.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 고소를 혼자 했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이제 법적으로 저쪽에 허점이 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것을 지적을 하면은 수사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소인이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도 좀 힘들면은 계속 또 다른 증거를 계속 줄 수밖에 없고 이제 사건이 지연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고소인한테는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전국적으로는 결론도 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증거가 난 명백하니까 홀로 고소를 해서 진행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럴 경우에 좀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이 이제 어떤 범죄의 피해자인지를 이제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이제 의뢰인분을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게임을 하셨어요. 게임을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 채팅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되게 심각한 모욕적인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모욕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를 해봤자 그거는 모욕죄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게임상에는 보통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놓고 게임을 하지는 않잖아요.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에 대해서 누가 욕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만 있고 이름, 그래서 뭐 고영상, 김철수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욕설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욕설을 하더라도 B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B의 어떤 인격이 침해됐다, 명예훼손이 됐다, 모욕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욕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이제 모욕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그럼 그냥 아무런 범죄가 안 되느냐? 그 경우에는 이제 좀 피해자가 여성분이었는데 어떤 성적인 모욕 언사, 성적인 이제 욕설이 되게 심각하게 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욕은 안 되더라도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게 또 있거든요.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성범죄로 바뀌게 됩니다. 뭐 그럴 경우에는 어떤 피해자 이름이 거기에 없더라도 본인이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그건 범죄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럴 경우에는 모욕죄가 아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하셔야지만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되고 상대방이 처벌을 좀 받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또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알아보기 때문에 그 많이 보고 그냥 이 사안이니까 여기 되나 보다 이러고 근데 왜 저는 안 될까요? 이렇게 가져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보면 저는 다른 사안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온라인상에서 했는데 그럼 뭐 명예훼손, 모욕,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라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닌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나만 안 됩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은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쫓아갈 것 같은데 왜 혼자서 이렇게 어려운 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인가? 비용 때문인가요? 아니 이제 비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변호사에 선임하게 되면 비용이 드니까 이제 그거 대신에 혼자서 하겠다 이러는데 이제 문제는 계속 하다가 도리어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시간만 지연되고 도리어 잘못했다가 무고로 고소당하고 공갈로도 고소당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추천해 드리고 만약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된다면은 그래도 상담은 받아봐라. 그래서 정확히 어떤 죄인지는 확인을 되면은 그 다음에 나중 절차는 혼자 뭐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뭐 진행은 할 수 있으니까 다만 내가 어떤 범죄의 피해자인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게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지 그렇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지 뭐 사기에 해당하는 건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둔 상태에서 접근을 하셔야만
좀 헛고생을 좀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렇다면 뭐 변호사를 선임하건 하지 않건 간에 상대방의 어떤 고의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피해를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는 이제 형사 고소를 하고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되게 미묘한 게 네.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투자를 해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어떤 손해액을 저희가 이제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이것도 사기다 이러고 고소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을 하는데 사기죄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기죄 고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우리 대표님 그 상대방 고의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분명히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네. 그 의도를 제가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거는 누구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누구한테 그쵸. 돈을 빌려줬을 때 이 사람한테 사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뭐 열어보지도 않고 그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언제까지 갚아줄게 그렇죠. 이야기했을 테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인 증거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간접 증거를 통해서 상대방이 뭐 이러한 간접 증거들을 보니까 상대방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의심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입증을 해주면은 사기죄가 인정이 됩니다. 간접 증거. 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이제 돈을 막 빌렸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나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돈 투자하면 내가 나중에 얼마씩 내가 월 이익금을 줄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뭐 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하지도 않았고 구상도 전혀 없었고 한마디로 이제 속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줘 내가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갚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뭐 카드나 주위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제 돌려막기를 했었고 한 달 안에 뭐 돈이 들어올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변제를 할 의사도 없었고 변제를 할 자력도 없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증거를 사실 네. 수집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흔적들이 전혀 남지 않는 경우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피해를 재산상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고소를 하더라도 이제 증거 불충분, 불기소가 되고 이러는데. 근데 증거가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뭐 꼭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큰 돈일 경우에는 이제 계좌이체하면은 거래 내역은 있는 거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왜 돈 안 갚니? 이거 사업 어떻게 되고 있니? 문자를 봤을 때 저쪽에서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문자 한두 개, 이메일 한두 개가 있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기망을 했다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거래 내역,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속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게 이제 범죄 사실로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증거 수집한다는 게 너무 막 엄청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재판부나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그냥 문자 메시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주위 사람들 누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증언 이런 것들로도 증거를 하나하나게 차곡차곡 쌓이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 그 증거 수집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소장 접수 후에 이제 어떤 식의 절차가 이어지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담당 수사관이 이제 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이제 고소를 한 사람을 먼저 이제 부릅니다. 고소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증거를 봤는데 뭐 이러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 아니면 뭐 이거는 좀 이 죄가 아니고 이 죄인 것 같아 해서 그 조사를 하면서 이제 범죄에 대한 죄목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보통 한 2, 3주 후에 피고소인한테 연락을 해서 와서 소명할 게 있으면 소명을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피고소인을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증거가 이제 불충분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대지 조사, 양쪽 다 와서 피고소인 다 와서 만약 이제 상대방 변호인들이 있으면 이제 4명 최소 4명이 있겠죠. 그 4명이 이제 경찰까지 5명이서 이제 4-5시간 길게는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토론을 벌이면서 아니다. 뭐 범죄가 맞다 이렇게 해서 대지 조사까지 마치고 나서 이제 또 검찰로 가서 최종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소장을 접수할 때 이제 증거를 제출을 하는데요. 네. 증거라는 게 이제 고소장 제출할 때 증거를 제출하고 또 나중에 또
우연히 또 발견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는 계속해서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이제 고소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바로 이제 고소인한테 와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피해 보상을 해줄 테니까 고소를 취하해달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합의를 하셔서 적절한 보상을 이제 받을 수 있으면은 고소를 취하하시고 이제 종결하는 것도 맞고, 근데 이제 나는 너무 어떤 치욕스러운 범죄를 당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보상보다는 네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무리 뭐 고소 합의를 하자라고 제안이 오더라도 그냥 거절하고 계속 나는 처벌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제 간혹 이제 수사관이 전화가 와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 합의를 할지 안 할지 여부는 그 피해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살면서 좀 별로 겪고 싶진 않지만 하지만 알아두면 꼭 도움이 되는. 그럼요. 네. 이제 겪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몰라서 잘못 대응해서 오히려 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야기 나눌 내용이 최근에 그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무리가 컸던 너무 충격적이었던 아동들 관련해서 그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죠? 소위 이제 언론에서 나온 건 이제 N번방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청법 위반에서도 이제 아청물,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해서 뭐 배포를 하고 제작을 할 경우 이제 범죄 처벌을 받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놀랍게도 미성년자였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